강남이 있을 것이다. 그래. 네. 그런데 혼외자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죠. 너무 나가긴 했는데. 지금부터 또 아침 드라마 썰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침 드라마 저 존경해요, 진짜. 리설주와 김정은은 2009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리설주가 퍼스트 레이디로 처음 등장한 것이 2012년 7월이었어요. 2012년. 근데 지금 첫째가 있다는 가정하에 첫째가 2010년도에 그러면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자, 2010년도에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2012년도에 공개적으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2010년도에는 리설주가 북한 매체에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리설주가 은하수 관현 악단 가수로 활동했기 때문에 관련 영상이 있거든요. 첫 번째 한번 봅시다. 한복을 입었기 때문에 지금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알 수가 없어요. 만약 2010년도에 출산을 했다고 하면은 상반기에 출산을 했겠죠. 이건 출산한 이후의 모습이고. 야, 그래도 말도 안 돼. 산후조리를 저렇게 잘했다고 금방 붓기가 빠졌다고? 희망이 다가 걸어온 발자국 어머니 저국이 걸어온 승리의 그 길에 금거리 그 덕무가 마음에 들어 하지만 말 못해 아직은 말 못해 말 못해 2010년도에 출산했다 그러면은 1월이든지 정말 정초에 출산했다는 얘기인데 봐봐요. 아무리 지금 북한이 막가는 국가라고 하더라도 출산을 한 직후에 여인을 바로 무대에 올렸다. 산후조리도 안 하고. 산후조리도 안 하고. 저는 좀 궁금한 게 그래도 백두대통령에 이제 지도자의 아이를 낳은 사람이 뭐 노래 시킨다고 무대에 말이 안 되죠. 근데 이 앞선 공연들도 있습니다. 앞선 공연은 뭐냐면은 2010년도 5월 러시아와의 합동 공연, 또 2010년도 2월 태양절 공연인데 네? 메인도 아니고 저 뒤에 합창단이야? 단원들 사이에 있는 거예요? 어머머머. 공연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태양절 음악회 무대에도 선 리설주인데 잠깐만, 그럼 언제 출산을 한 거예요? 2010년에 출산을 했으면. 궁금한 게 2009년에 결혼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결혼을 한 상태에서 저렇게 메인도 아니고 그치. 합창단원 사이에 껴서 맞아요. 2010년도에 자녀를 출산했다고 하면은 지금 현실적으로 1월이에요, 1월. 1월에 갓 출산한 여인을 지금 무대에 세웠다? 그건 좀. 산후조리도 안 하고 이거는 아무리 봐도 무리가 있는 거죠. 아직 뼈도 안 아니, 붙었을 텐데. 북한 예술단은 그냥 뭐 연습을 10시간 넘게씩 매일 하는데 저 합창단이 제일 고생 많이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아기를 낳은 산모를 세운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떠나서 메인 롤도 아니고 합창단이니까 원오브 합창단인데 그쵸. 거기다가 북한의 가장 중요한 지존의 그 아이를 낳은 사람을 저기다가 세운다. 그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아무리 북한이 막장 국가라고 하더라도 지금 저렇게 갓 출산을 한 여인을 무대에 세울 리는 없다 이거죠. 그 말은 뭐냐면 만약에 2010년생 아들이든 딸이든 자녀가 있다고 하면 리설주가 낳은 게 아니라 제2의 여인이 있다 이거. 아니야. 아니 뭐 아니야. 보내자. 이거는 반박, 공식 반박. 이거 왜냐면 듣다 보니까 또 혹해가지고 내가 아니야. 아니, 우린 이쪽으로 이미 기울었어. 들어봐. 보세요. 김정은이
우리 대통령을 만나서 언제 결혼했는지 얘기했어요. 아버지의 강권으로 2009년도에 결혼을 했다. 하고 얘기를 해서 2009년 결혼설은 정설로 지금 풀이되고 있어요. 전해지기에 따르면 리설주가 결혼한 상태에서 임신을 했다. 하지만 김정은이 공식 후계자로서 데뷔하기 전 시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5월, 6월, 7월, 8월에 한동안 5월 공연까지만 있고 2011년 공연이잖아요. 그 이후에 리설주가 공연한 영상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한복을 입고 있었을 때는 어쩌면 임신 초기에 있을 수도 있겠다. 아니 근데 그러면 시기적으로 맞아요. 근데 아기를 출산을 하면 보통 15kg에서 17, 18kg 이렇게 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저렇게 출산 전과 출산 후가 5월 패스 공연이 없어요. 있었고 또 11월 공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거의 텀이 없는데 그치. 여기서 하나의 또 음모를 얘기하면 아버지의 강권으로 결혼했다? 이게 약간 의심스러운 게 뭐냐면 김정은이 혹시 결혼 전에 누군가와 관계가 있어서 이게 또 저기로 가는 거야. 만약에 이제 그게 그래. 아닐 경우 친모는 누굴까? 그래. 우리가 혹시 아는 인물일까? 역시 일단은 가정하에. 네, 가정하에. 일단은 가정하에. 자, 그래서 또 전주기 시작합니다. 아, 이게 또 나와? 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네. 주애가 둘째고 네. 첫째가 있다는 가정. 첫째가 있다는 가정하에. 그렇지. 근데 리설주의 아들과 딸이 자녀가 아니다라는 가정하에 누구일까 그러면 이런 거 너무 재밌어. 자, 그러면 혼외자의 친모는 누구일까?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현송월? 그러니까 과연 현성우니까 가장 가능성이 있는 인물은 바로 현성월 맞습니다. 현성월. 바로 현성월 맞습니다. 현성월. 현성월의 가능성이. 그러니까 진짜 부인의 비서를 사랑했네가 되는 거죠 이게요. 비서를 사랑했네. 가설이에요, 진짜 가설이요. 막장 드라마다. 그래서 김정은과 현성월 사이에 첫째 혼외자가 나왔지 않을까라는 추론이 가능한 거죠. 알만한 사람 중에. 근데 지금도 현송월이 활동을 하잖아요. 하고 있죠. 이게 리설주 입장에서는 용납이 되는 일인가요? 최근 평양이나 해외 나온 일리트 속에서 아니 처음에 난 아들이 정말 현성월과 난 사이에 난 아들이 아니냐 뭐 이런 말들이 돌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여주는 한 가지 영상이 있습니다. 이런 힌트를 받아낼 수 있는 영상이 있는데 아, 유명하죠. 홀몸이 아니라 그 산원에 인착해야 할 몸이랍니다. 비밀이 아니라면은 그 아들을 낳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그 딸을 낳는 것이 좋습니까? 예, 저는 아들을 낳고 싶은데 예. 임신하면 저렇게 되는 저렇게 되는 거죠. 제 배 안에 있는 아이가 딸이라고. 근데 딸이라고. 저희 세대주는 마지막까지 지금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지금 믿고 있는데. 세대주? 우리 공장 동무들 웃으며 말을 해요. 날고 춤마 처녀래요. 이제까지 북한 역사상의 1호 행사, 그러니까 소위 지도자를 모신 행사에서 만삭이 된 여성이 나와서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른 역사가 없습니다. 모든 동영상이나 기록영화나 다큐랑 보면 이렇게 만삭이 된 여성이 없는데 김정은이 또 저걸 보고 막 좋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 배 안에 있던 애가 무슨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이게 현송월이라는 여성이 가수였는데 김정은이가 정권을 확실히 잡은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그냥 대위였던 여자가 뭘 한번 씹어먹던 단장이 돼요. 대위에서 대좌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 대위에서 대령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대령이 된 몸으로 예술단을 데리고 중국을 방문을 해요. 중국을 방문해서 김정은이 지시로 중국 방미 지도부를 위해서 예술 공연을 준비하는데 뒤에 배경 화면에 미사일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저건 너무 세계를 자극하니까 빼라. 그럼 못 뺀다. 거기서 왈가왈부가 벌어지는데 나 그럼 간다. 그러니까 지재령 대사가 주중 대사가 대령보다 훨씬 높은 직위가 아니에요. 당연히 부부장까지 하던 사람이 나갔으니까 그러지 말라. 중국 당가 지도부를 위한 공연이 오늘 리허설이에요.
내일 저녁에 공연을 하는데 이렇게 가겠다면 어떡해? 내가 다 책임지겠어요. 싹 다 책임지겠어요. 간다. 대박. 그리고 그날 기차 타고 평양으로 갔어요. 예술단을 데리고.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 김정은이 잘했다. 이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 믿는 구석이 있었네. 그러니까 한 여성이 김정일 죽은 다음에 고속으로 승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뭐야? 그러면 저 안에 배 안에 있던 애가 혹시 이런 생각을 평양 사람들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할 수밖에. 그런 배짱이 어디서 나와? 그러니까. 근데 현송월 애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밝혀진 것도 없는 거죠. 밝혀진 것도 없어요. 영상에서 현송월이 그랬잖아요. 세대주. 세대주. 이 세대주가 혹시 김정은이고. 김정은이. 대박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주애가 첫째건 둘째건 이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어찌되건 김정은이 4대 세습 체제의 출발을 알리기 시작했다. 이건데 이렇게 빨리 10대 소녀를 그 후계자로서 인정할 수 있는 자리까지 끌어올렸다. 이게 건강 문제인가요? 혹은 혹시 정치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3대 세습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 스트레스기처럼 조용하게 지나갔잖아요. 그렇지. 네. 김정은이 뭐가 불안한지 좀 어떻게 보면은 일찍 좀 세습 작업에 들어간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 김정은이 이제 집권 12년 차고 2024년에 대한 그림을 그리면서 제일 많이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년 나이가 이제 40대니까 불혹이잖아요. 2013년 김주애는 너무 어리고 지금이 사실 말씀하신 대로 후계 문제를 논할 타이밍이 아니에요. 그리고 건강 문제도 많이 얘기가 되는데 그나마 유력한 어떤 가설일 수 있고 여러 가지 김정은이 건강 안 좋은 거는 맞는데 근데 북한이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김정은이 자신의 유고 상황 또 후계자와 관련한 지위 문제 이런 거 관련해서 다른 제도적인 부분도 지금 손질을 하고 있잖아요. 노동당의 제1비서직을 신설해가지고 그 자리를 지금 밝히질 않고 있지만 자기가 유고 상황에 빠졌을 때 자신의 권능을 대신할 자리로 지금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이게 건강이 아니면 뭘까? 계속 의문이죠. 저희가 이제 지금 그거를 쫓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답이 쉽게 나오지가 않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이 자녀 문제를 얘기하는 게 북한 체제 전망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를 들어서 김정일이 2008년도 여름에 뇌출혈로 쓰러지고 김정은을 후계자로 내세운 게 이제 2008년 가을이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3년도 채 안 돼서 아버지가 사망을 했어요. 그때 아마 김정은이가 고속으로 승계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고속으로 승계 작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안 좋구나. 자기가 하는 자기가 아니까. 그래서 차근차근 준비를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 맞네요. 그게 두 번째 가능성. 아까 건강 문제 때문에가 첫 번째 가능성, 두 번째 가능성. 그리고 세 번째 가능성은 뭐냐면 이게 김정은 후계가 3대까지 온 거에 대해서도 북한 사람들이 처음에는 좀 수령님이 환생했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긴 했었지만 지겹거든요. 근데 또 4대까지 끌고 나온다 그러면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인 시각을 이렇게 자연스럽고 친화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해서 좀 이런 것을 좀 상쇄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가장 최근에 취재한 내용 말씀드릴게요. 조태용 안보실장이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근데 참 흥미로워요. 뭐라고 했냐면 지금까지는 김주애가 후계자일까 과연? 이라고 국가안보실에서 생각을 했다면 네. 지금부터는 김주애가 후계자일 것 같는데 맞느냐라고 따져보는 단계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도 이제부터는 김주애를 정식 후계자의 가능성으로 두고 가능성을 검증해보겠다. 검증 단계에 들어간 거고 왜 이렇게 김정은이 젊은데 어린 김주애를 후계자의 가능성에 두고 김정은이 공개를 했을까와 관련해서 북한의 지금까지의 관례상 여성이 지도자인 경우가 없기 때문에 아주 어렸을 단계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슬며시 김주애를 북한 인민들의 뇌리에 각인시키는 학습의 시간이 필요하다. 예. 그게 20년은 필요하다라고 북한이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국가안보실 관계자의 설명이었어요. 그리고 너무 놀라웠던 게 그 북한 전 국민이 바라보는 주석단이잖아요. 거기서 김주애가 아무렇지 않게 김정은의 얼굴을 어루만지고 또 열병식에서 김주애 백마까지 등장했잖아요. 그래서 김주애 내년 활동을 예견해 봤을 때 아마 더 놀라운 행보를 하지 않을까 싶고 제가 예측해 본다면 김정은이 등장하고 발걸음이라는 노래가 나왔어요. 김정은을 칭송하는.
그래서 아마 김주애를 칭송하게 만드는 노래가 나오지 않을까. 김주의 등장을 보면서 등장시켰을 때 북한 주민들의 그 반응이 아 귀엽다, 예쁘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주애에 대한 그 팬덤층이 만들어졌다 그래요 북한에. 주애를 보고 저 뭐야 이거 막 욕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젊은 층들 중에는 옷도 되게 스타일리시하게 입고 그리고 얼굴도 예쁘고 그리고 이제 뭐 웃고 하는 그런 걸 보면서 아 예쁘다. 그 호감이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호감들이 또 김정은 정권을 서포트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그 기여를 했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올해만 해도 주애가 그 해군 사령부를 방문해가지고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고 그리고 구구절에 등장시킴으로써 북한 주민들에게 그리고 전 세계 주애를 알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걸음이 좀 불편한 게 아마 키높이 구두를 신었어요 지금. 그래서 조금 불편해 보이거든요. 김주애가 둘째이고 딸이라 하더라도 김주애가 과거 김정은처럼 승부욕이 강하고 정치적인 야심도 강하고 이제 자신의 아버지의 뒤를 잇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고 하면은 후계자로 인정할 가능성이 더욱더 높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자질이고 그 다음이 성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김주애 후계자설에 힘을 싣는 영상 하나가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사람이 누구나 어렵고 힘들 때면 자기를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첫걸음마를 띄워주며 키워준 어머니부터 생각합니다. 나 역시 당과 국가 사업을 맡아 하면서 힘이 들 때마다 늘 어머니들을 생각하곤 합니다. (11년) 동안 외면했어요. 어머니의 출생 성분이 떳떳하지 못하다라는 어쩌면 주위의 압박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11년간 숨겼을 수도 있죠. 그런데 11년 만에 최근 왜 열었을까? 김주애가 장녀 혹은 후계자가 아니냐라는 이 정말 미묘한 시점에 사회주의의 근본은 어머니다라는 메시지까지 하면서 김정은이 참았던 눈물을 터뜨린다? 어쩌면 아들로서 어머니에 대한 속죄와 미안함, 그리고 동시에 어머니가 될 딸을 둔 아버지로서의 불안감, 애틋함, 후계 구도로서 이제는 이 북한이라는 이 폐쇄적인 사회주의 국가가 여성에 대해서, 우리 딸에 대해서 열린 어머니로, 지도자로서 봐줬으면 하는 마음, 이런 게 좀 복합적이지 않을까. 지금 뭐 그럼 과연 김주애가 4대 세습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등장을 하면은 4대 세습이 맞다라는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지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에 김주애가 등장하면 이거는 확실해요. 어디요? 그러니까 지금 9.19 군사 합의가 거의 이제 뭐 무효화가 된 상태지 않습니까? 만약에 최전방에 김주애가 정은과 함께 철모를 쓰고 방탄조끼를 입고 와가지고 남쪽을 향해서 쌍안경으로 보면 봐라, 네가 통일할 남쪽 땅이 저기다. 한번 네 눈으로 직접 봐라. 이것은 평화통일이라는 생각 없고 반드시 4대 세습을 할 거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 생각해요. 결국 이런 많은 논란들, 오늘 우리가 얘기한 이런 부분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그 정신은 믿을 건 핏줄 뿐이다. 결국은 김정일도 그 원칙을 마지막에는 거기에 그냥 의거해가지고 결정을 했고, 김정은도 저는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불행한 거는 사실 이런 생각을 한 국가체제의 지도자가 한다는 거는 이게 뭐 민주공화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간판을 달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세습체계라. 오늘 참
그러실 것 같아요. 김일성 옆에서 통역을 해보신 분이잖아요. 저는 김일성을 겪어왔고 김정일을 겪었잖아요. 점점 독해지는 지도자가 나온다. 김정일보다 도독한 지도자가 김정은이잖아요. 사람들 막 고모부까지 죽였으니까. 그럼 4대까지 간다면 더 얼마나 더 독해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